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5월 30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5월 30일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왜 하필 5월 30일, 6월 1일도 아니고 또 월요일도 아니고 5월 30일 토요일에 임기가 시작되는지 제가 한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987년 개헌을 하면서 새로 국회가 출범을 했는데 그때 얘가 개헌 협상을 하면서 한 5월 30일에 이 국회를 열고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은 30일, 31일 이틀만 일해도 그때 당시 국회법상으로는 월 한 달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편법을 쓴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주변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30분의 2, 이틀분만 주지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5월 30일에 국회를 개원을 했고 그것이 토요일이든 월요일이든 개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인물들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한 인물들 최강욱 국회의원입니다. 조국 수호대 최강욱뿐이 아니고 김남국 국회의원이죠.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황운하 국회의원입니다. 심지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을 했던, 마치 저는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롱당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 제시 하나도 없이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만 하면서 이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롱당하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그 윤미향도 국회의원입니다. 최강욱 황운하는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제가 느끼는 중요한 한 가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가 꺾이고 있는 것 아닌가. 주변의 압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꺾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아닌가. 정치 외풍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크게 세 갈래였죠.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불법 개입 혐의들, 그리고 유재수 감찰무마, 또 이 조국 일가의 비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조국 일가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는 재판에 넘겨져 있죠. 그런데 지금 정경심, 조건 줄줄이 석방됐습니다. 석방됐고 이 유재수도 집행유예 받았죠.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판사들도 정치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정치하는 판사들. 자, 그 상황에서 이 가장 큰 문제였죠.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의 불법 개입 의혹. 이것은 한때 문재인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를 출마를 시키라고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 이후에 조직적으로 표적 수사가 이루어졌고 당시 야당의 시장이었죠. 김기현 시장도 전 시장 또 지금 국회의원 됐습니다. 표적 수사를 했고 또 내부 교통정리, 여당 후보들 주저앉히기 위해서 자리를 주려고 한 그런 흔적들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정책 라인에서 공약까지 개발해서 주는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비롯해서 12명이 기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수사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 기세를 올리고 할 때 그때 세갈래 수사를 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할 때 국민들이 정말 믿을 거는 검찰밖에 없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었죠. 정치권은 지리멸렬하고. 그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때는 자기 대선 주자, 보수 쪽에서 자기 대선 주자로
몰망에 올렸습니다. 뭐 윤석열 대망론까지 나왔고 본인이 나를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해도 주관식으로 하는 곳에서는 항상 윤석열 이름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일단 수족 자르기를 했죠. 수사를 하던 특권 검사장급들 그리고 부장검사들을 줄줄이 지방으로 자천을 시키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회방을 놨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이성윤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딱 앉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총선이 다가왔고 총선이 다가오니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백운우까지 기소한 상태에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를 계속하면은 그런 명분으로 일단 수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은 수사를 재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총선 끝나서 수사를 재개하면은 아무래도 그 타깃은 임종석 한 차례 소환을 했던 임종석의 재소환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임종석에게 지시를 내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현직 대통령이니까는 뭐 기소는 하기 어렵지만은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내다보고 선거가 끝나면은 탄핵 정국이 조성될 것이라고도 했는데 지금 여당이 총선에서 완전히 압승을 한 이후에 전혀 수사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더 어렵겠죠. 거대한 여당이 있고 그 안에 강성, 최강욱 이런 사람들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수사를 했던 당시 울산경찰서장으로 표적 수사를 했던 황운하도 국회의원 돼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두 번의 시간과의 싸움이 있었죠. 필요했었죠. 하나는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에 한 달 반 정도 총선 끝나고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21대 국회가 출범을 해서 거대한 여당이 박업벽을 치기 전에 수사를 해야 된다. 그 시간과의 싸움 하나가 있었고 또 7월 중순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최강욱이 윤석열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수처가 출범을 하기 전에 또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하나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부터 국회가 거대한 여당이 독차지하는 그 국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7월 중순에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은 또 어떤 새로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집권 세력 또 국회에 진출한 조국 패밀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은 윤석열 수사 방해가 아니라 윤석열 퇴출까지도 다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최강욱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했죠. 그거를 받아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저께인가요?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1호 수사 대상,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성역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본인이 답할 처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성역은 없다. 윤석열이 1호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상황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벌써 2년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저는 합의체에서 2년 유죄를 받고 복역하고 나온 한명숙 전 총리를 마치 억울한 수사의 제물이었던 양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난 사건을 그러면서 당시 검찰들이 강압 수사를 했다. 이 당시 뇌물을 줬다는 사람, 지금 작고한 사람의 비망록 그때 재판에서 채택되지도 않은 비망록을 들이대면서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고 나오면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검찰개혁의 동력을 다시 찾겠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윤석열을 겨냥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수사 그리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검사들 중에서 윤석열 라인이 있습니다. 그 윤석열 라인을 찍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윤석열과 함께 어쩌면은 지금 이 7월에 출범하는 공수처에 이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막을 피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신호탄을 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당시 한명숙을 수사했던 검사 중에는 임관혁 검사가 있습니다. 또 임관혁, 신응석 이 검사들이 있는데, 이 두 검사는 모두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고 윤석열 지금 현 검찰총장과도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한명수 사건을 다시 재점화시키는 것도 결국은 윤석열을 위시한 윤석열 사단들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살에 있는 권력을 또 언제 수사를 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런 포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을 포위해서 이 사태 압박을 하는 것은 또 외곽 친문 조직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친문 조직, 소위 진보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시 윤석열 퇴출을 위한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사태 응징본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검 앞에서 농성 시작을 날리는 기자회견을 했죠. 천막 농성 계속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또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은 윤석열뿐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장모, 또 그 주변 사람 몇 사람을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박을 해서 지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저는 윤석열이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총선 전과는 좀 기로가 다르지 않는가, 수사 의제가 꺾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장 큰 문제인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 의혹,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한 달 반 동안, 총선이 끝나고 한 달 반이 지났는데 사실상 수사를 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추가 한 차례 소환됐고, 임종석 소환이 가장 핵심인데, 지금 핵심 연결고리가 딱 됐는데 그것을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소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지 자체가 꺾였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윤미향 사건에서도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미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어떤 국고가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수사팀도 보강을 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윤미향 씨는 일반인, 자연인 신분에서 검찰 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지금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뭐 검찰에서 불러도 뭐 국회 회의를 핑계로 안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해도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윤미향도 숨어버렸습니다. 재판에 들어간 유재수 감찰무모나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은 마치 곧 다 무죄가 나올 것처럼 다 석방되고 있고, 수사를 하다가 총선 후로 미뤘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는 수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고, 또 새로 진보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윤미향 사건은 어떤 수사의 속도를 내지 못한 채 지금 방탄 국회 뒤로 숨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래서 독선 독주가 시작이 되고 뭐 개헌 문제도 나오고 막 하는데, 야당은 사실상 지리멸렬합니다. 내부 총질만 하고 있습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서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뭐 홍준표가 절대 뭐 우리 당에 못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서로 내부 총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 지리멸렬한 상황인데, 지금 믿었던 검찰마저도 총선 이후에 수사 의제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고, 브레이크 없는 국정이, 폭주하는 국정이 계속될 그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던, 특히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총선 결과에 의해서 마치 묻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스러운 국회 개원일입니다.
정권의 혼수를 했습니다.